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요, 고지혈증과 레스틴에 대한 강의인데요. 고지혈증, 지금 이제 날씨가 또 추워지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고지혈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뭐 한 두 명, 인구 두 명 다 한 명이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저도 지금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 받고 약을 먹는 단계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지혈증 일단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혈액 내 지방 성분이 정상보다 많아지면 동맥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염증과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를 고지혈증이라 한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이나 호르몬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이다. 콜레스테롤의 20%는 음식 섭취로 얻지만 대부분은 간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형성된 콜레스테롤은 지방 알갱이 형태로 혈액을 떠돌아다니는데,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로 나뉘게 된다. LDL 알갱이는 간에서 만든 콜레스테롤을 싣고 혈액을 따라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LDL 알갱이가 혈액 안에 넘치게 되면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동맥경화가 발생한다. 반대로 HDL 알갱이는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수송해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다. 네.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고지혈증이란 바로 이 지질 성분들이 혈중에 증가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총 콜레스테롤 하면은요, LDL, HDL, 중성지방 수치를 모두 합친 것을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 LDL 수치가 높아지고, HDL이 낮아지고, 중성지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우리는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여서 그게 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요, 우리가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콜레스테롤이요. 콜레스테롤이 문제라고 얘기해서 우리 고지혈증 하면은 병원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뭐 억제하는 그런 약을 먹게 되거든요. 주시게 되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드립니다. 일단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은 약을 먼저 타실 게 아니라 집에 오셔서 그 원인은 뭔지를 분석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관리하시는 분은 고지혈증이라는 그걸 받으셨는데 지금이 와서 후회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그걸 병원에서 그렇게 고지혈이라고 얘기했을 때 약을 권해줄 때 그거를 받아서 왔던 게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왜냐면은 그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 고지혈증이 콜레스테롤, 뭐죠? 저. 고혈압, 고혈압하고 또 뭐죠? 네, 그런 당뇨 이런 것들의 연관이 이렇게 연결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그런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요 나쁜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콜레스테롤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콜레스테롤은요, 일단 막의 구조를 유지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막에 존재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유연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중요한 역할은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호르몬의 원료인 우리 성호르몬, 보신 호르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균형을 잘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 네, 그리고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네, 뼈 건강, 면역력, 염증 억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담즙산 생성에 도움을 주죠. 담즙산은 우리 지방을 소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게 바로 담즙산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은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LDL이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혈액으로, 이제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럴 때냐면은 세포에 그 좋은 지질을 운반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염증이나 조직 손상이 났을 때도 이 LDL이 많아집니다. 우리 혈액 속에서. 빨리 가서 조직을 복구해야 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LDL이거든요. 그래서 내 혈액에 이 LDL이 많아졌다? 그러면 내가 어디 조직 손상이나 염증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원인을 먼저 들여다보시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지금 검사 결과인데요. 총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콜레스테롤이 높더라도 LDL이 높더라도 HDL이 같이 높아지면은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LDL이 같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쌓이는 걸 방지하는 게 HDL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잘 관리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고지혈의 원인은 그럼 뭘까? 원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이에요. 어, 정제 탄수화물, 뭐 설탕, 가공식품 이런 것도 우리 너무 많이 섭취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 식습관 때문에 이게 점점 두 명에 한 명꼴로 이런 고지혈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지질대사 이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오메가3 결핍, 비타민 B군 부족, 마그네슘 결핍 등을 또 일으키게 되고요. 어, 지질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약화된 게 원인인데요. 특히 담즙 분비가 저하돼요. 그래서 이 담즙이 저하된다라는 것은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필수인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방들이 어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또 혈액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일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우리 노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이 산화 스트레스잖아요. 이 LDL 콜레스테롤 산화되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 기능 저하,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고 배출하고 하는 능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혈중에 가다 축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만성 스트레스, 만성 염증. 만성 스트레스가 오래 가기 때문에 만성 염증에 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콜레스테롤 합성은 증가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인을 알았다면 우리가 솔루션은 간단하죠. 원인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바로 뭐냐면요. 식이요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고 자연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항염 식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오메가3 풍부한 생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먹어주시는 게 일단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탄수화물, 저당 식단을 해주시는 게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 줘야 되는데요. 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아보카도 생선 기름 등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섬유질을 더 강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게 또 콜레스테롤 흡수를 낮추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10가지 있죠. 이런 것들을 또 잘 챙겨 먹으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좋은데요.
적당한 운동은 뭐 건강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잖아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HDL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요즘같이 이런 찬바람에는 우리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실내 자전거를 아메이에서 이런 자전거 같은 경우는 만드는 요인 그 원인 다 있죠.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거기 때문에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명상이나 요가, 뭐 심호흡 이런 것들로 이제 보신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면을 개선시켜 줘야 되겠죠. 사업하시느라고 잠 못 주무시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 정말 충분한 수면이 이런 염증에는요, 이게 수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음식만으로도 이런 역할들을 못 해줄 때는요, 바로 천연 보충제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 여기서 중성지방과 염증 수치를 낮추는 오메가3, 그리고 항염, 항산화에 도움되는 마늘, 비타민 E, 비타민 C, 코엔자임 Q10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간이 우리 역할을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 해독에 도움되는 밀크시슬, 그리고 혈관벽을 깨끗이 하고 찰랑이게 하는 콜라겐이 또 필요합니다. 혈관벽이 또 깨끗하고 찰랑이게 돼야지 우리가 혈액이 또 잘 돌게 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단백질 비타민C가 필요하고요. 스트레스에 도움되는 비타민 B군 코엔자임 Q10, 인이 있고요.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장내 독소를 배출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고요. 세포막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간 기능 강화에 또 레시틴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레시틴을 또 이렇게 또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콜레스테롤 하면은 우리가 이 레시틴을 반드시 추천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솔루션이 나와줬으면은 이제 솔루션대로 해주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가면은 의사분들은 뭘 권하냐면 약을 권합니다. 근데 이 모든 약은 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틴 계열의 또 이 고지혈 약은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강제로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영양의 영양실조죠. 이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합성이 제대로 안 된다라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은요, 영양실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의 세포막들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요 성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근육 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근육이 분해되는 핵문근 융해증이라고, 이거는 근육세포가 죽어버려서 콜라세킬의 오줌을 또 문다라고 해요. 그래서 1만 명당 한 명인데 또 다른 약과 함께 복용 시에는 1000명당 한 명꼴로 이런 또 질병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요. 또 근육이 약해지니까 어때요? 잘 넘어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잘 넘어지시고 운동을 안 하시려고 하고 이런 거를 그냥 연세가 드셨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바로 이것도 전부 약의 부작용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젊은 분들한테도 요즘은 많이 생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간소증 이런 것들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또 되죠. 그리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어, 치매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콜레스테롤 25%가 뇌에 존재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보급하고 재활용해서 쓰는 그럴 정도로 중요한 성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약으로 인해서 개발된 또 약이 또 만들어졌다 하잖아요. 약으로 인해 이런 약의 부작용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치매약과 또 우리 성적으로는 비아그라. 네. 네, 그 약들이 또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해요. 참 신기한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리고 당뇨병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비복용자에 비해서 2.2배, 2년 이상 복용자는 3.3배나, 3배나
높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세 가지 쓰리고죠. 쓰리고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 손상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유 없는 피로감, 식욕 감소, 황달 증상, 그리고 코큐텐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요즘은 예전에는 이 코큐텐은 요즘에는 이거 약을 처방할 때 코큐텐도 같이 처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도 코큐텐을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금지해야 될 것, 단 거, 튀긴 거, 가공된 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꼭 금지해야 되고요. 실천해야 될 것들은 영양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적당한 운동, 그리고 우리가 주기적인 간 해독, 장 청소 같은 이런 혈관 디톡스들을 잘 해주는 게 실천하면 꼭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레시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콜레스테롤의 유지, 그 균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레시틴이라고 하는데요. 자, 레시틴이 그럼 뭐냐 한번 볼게요. 인지질의 한 종류고요. 모든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복합지질 물질로요. 콜린, 지방산, 인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게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얼만큼 비율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또 프리미엄급이나 이런 게 또 갈려진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서 건강함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두뇌에서 수분을 제외한 30%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피로회복, 기억력 증대, 집중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 뇌기능 활성, IQ, EQ를 높이는데도 또 이게 작용을 한다 그러네요, 레시틴이. 그리고 태아의 발육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시틴 수치가 낮을 때는요, 유산과 사산, 그리고 기형 전응아 출산 확률을 높이는데 또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장과 간장과 간장의 혈액 응고를 예방하는데요. 이 레시틴을 드실 때는요, 또 항응고제 그런 걸 드시는 분들한테는 또 조심해서 권해야 될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과 기름의 작용으로 이뇨작용을 활성화시키고요. 세포 내에 불필요한 물질을 배설시킵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간에 지방 병성을 억제해요. 그래서 우리 장기 내에서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아서 지방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몰랐네요, 제가 이거를. 네. 그리고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이런 심혈관 질환이나 성인병에 또 도움이 됩니다. 이 레시틴은요, 콩이나 달걀, 노른자, 동물의 간, 생선, 두부 등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레시틴을 또 우리가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요, 달걀을 살짝 이렇게 반숙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래요. 그리고 이제 대두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으로는 대두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두나 달걀도 알레르기 있는 분들이 요즘 참 많으시더라고요.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양만 제대로 채워주면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또 알레르기 반응까지도 호전될 수 있으니까요. 영양을 잘 챙겨주면서 어쨌든 이런 반응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섭취를 삼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두 같은 경우에는요. 요게 대두 단백질 중에서도 이제 레시틴 부분만 뽑은 거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진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의사들의 그걸 듣고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아메이에 추어블 레시틴이 있죠. 추어블 레시틴이 씹어서 먹는 것들이요. 가장 흡수가 잘 되고요. 또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추어블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어, 여기에는 주요 특징에는요. 식물성 레시틴과 고함량 비타민 E가 들어 있습니다. 내정당 이렇게 하루에 섭취하는 게 내정이거든요. 내정당 인지질이 2150mg, 포스파티딜 콜린이 430mg, 비타민 E가 170mg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지질당 포스파티딜 콜린이요, 432면은요, 25%로 차지하는 부분이 25%이기 때문에 아주 양질의, 양호한 그런 성분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그걸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오독오독 고소한 식감의 초볼 제형이에요.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밥맛 이런 것들, 꿀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아주 또 맛과 영양 면에서도 아주 꽉꽉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타티딜 콜린은 뭐 하는 거냐 하면은요, 우리가 그 레시틴 중에서도 또 요런 또, 역할을 해줍니다. 세포막 구성 및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지방대사 간 건강 지원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요 성분이에요. 그리고 신경결자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생성에 기여를 합니다. 이 아세틸 콜린을 생성하는데 기여하는 게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게 기업과 학습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인지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질음반과 세포 신호 전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소화 과정에 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레시틴 하면은 포스파티딜 콜린의 그 함량을 많이 주로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섭취 방법은 내정 씹어서 섭취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이 먹으면 좋냐면요. 식물성 레시틴과 고함량 비타민을 섭취하고자 하는 분. 비타민 E는요, 지질이 들어갔다라 하면은요, 지질은 산화되잖아요.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게 또 비타민 E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출하고 단 것이 땡길 때 과자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요게 죄책감 없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 간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건강식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뚜껑을 꼭 닫아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서 드셔야지 그 식감이 오래도록 유지가 되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시다 보면은요. 우리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지혈이나 이런 것들에 예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식품으로만 드셔가지고 우리가 그 효과를 보시다기보다는요, 어디까지나 보조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해 주는 것 외에 더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